네, 고용 보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좀 아까 채권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잖아. 네, 미국 경제가 2025년 1월 예상보다 적은 14만 3천 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실업률은 4.0%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 쪽은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채권 금리를 올리게 된 거죠. 네, 2025년 1월 비농업 고용 데이터, 비농업을 고용 보고서라고도 하고요. 그냥 이제 비농업 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서 14만 3천 개 증가. 이는 전월 이거 1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이 이제 30만 7천 개였어. 근데 아무리 전월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많이 줄어들었지. 14만 3천 개. 그리고 예상치가 16만 9천 개였거든. 근데 그것보다도 줄어들었어. 14만 3천 개로. 근데 뭐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4.1%에서 4.0%로. 이는 일부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나은 결과. 그래서 노동시장은 뭐 크게 문제 있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지. 월간 기준으로 해서 0.5%,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연간 기준으로는 4.1%, 예상치가 3.1%였는데 다 높게 올라왔죠. 이는 노동시장에 긴축을 시사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고용 증가가 두드러진 산업은 어디였냐면 주로 여기가 많이 증가하긴 하던데 헬스케어 쪽이. 네, 보건의료 헬스케어 4만 4천 개, 소매업 리테일 쪽은 3만 4천 개, 정부 부문은 3만 2천 개, 사회복지는 2만 2천 개, 채굴, 에너지, 마이닝 파는 거, 채굴하는 거 8천 개, 감소? 여기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는 고용 증가가 경제 특정 부문, 보건, 소매, 정부 부문에 집중되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산업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조업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하고 건설업 이쪽 특히 이제 제조업 쪽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2024년 데이터 2024년 3월까지의 고용 데이터가 58만 9천 개 하향 조정되었다. 이는 경제가 예상보다 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동일 기간 동안 취업자로 보고된 인구는 223만 명 증가. 이는 미국 내 인구 증가 및 이민 정책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러한 데이터 수정으로 인해 2024년 일자리 창출이 실제보다 더 적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여기 이게 수정된 결과 나왔나 봐. 2024년 일자리 창출이 실제보다 더 적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노동시장과 연방 준비제도 패드의 정책 전망. 노동 참여율은 62.6% 상승, 이전에는 62.5%. 광의 실업률은 광이 큰 개념의 실업률은 7.5% 유지. 이는 단순 실업률보다 폭넓은 경제적 취약성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패드는 고용보고서를 바탕으로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데 예상보다 높은 임금 상승률은 패드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높였다. 아까 임금이 컨센서스보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 그래서 채권금리가 올라간 거고. 금융시장은 6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보고서 발표 후 큰 변동 없음. 이는 이미 예상된 수준에서 발표되었기 때문. 국채금리 다소 상승. 이는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었음을 반영한다. 연방준비제도의 입장 변화 가능성. 임금 상승률이 높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경우 패드는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고용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경제 둔화 신호로 해석되며 연준이 점진적으로 금리 완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음. 근데 그건 있어요.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긴 했는데
고용은 좀 줄어든 게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 그래서 어제도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인데 어제 증권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연준이죠. 예,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포커싱 뭐라고요? 예,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경기 둔화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진짜 실물 경제가 안 좋아진 거예요. 현재까지는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폭락장 폭락장이 뭐예요? 폭락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안 돼. 어떻게 보면 둔화되면은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 거니까. 물론 뭐 지금도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은 모르겠다. 하여튼간 여하튼간에 그래서 고용 요런 부분은 요런 관점에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한 이후 처음 발표된 고용 보고서 이에 따라 시장과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 법인세 감면과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 부양 정책은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건데 이게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법인세를 감면하고 이게 한국도 그랬잖아. 윤석열 정권에서 법인세 감면하니까 세수가 펑크가 났잖아. 이게 가능한 정책은 아니거든. 세금을 감면했는데 경기 부양 정책을 편다?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지. 돈이 있어야지 무슨 재정 확대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지. 돈이 없는데 거기다 가뜩이나 지금 미국은 부채율이 살짝 올라갔어요. 그러면 지금 그래서 뭐 부채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 막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에 돈이 안 맞잖아. 아니 어디 돈이 있어야지 그 경기 부양 쓰던지 말던지 하지. 이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도저히 이거는 이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야 방구야. 이거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냥 문장으로 표현을 한 것뿐인 거지. 그냥 문장을 표현을 한 거고 이게 돈의 흐름하고 맞아요. 이거는 아이 진짜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엉망이야 엉망.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 감면했는데 경기 부양 정책을 펴겠다고? 야, 그 돈이 있어야지 경기 부양 정책 그게 재정 확대 정책이라는 건데 정부에서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뭐 말이 안 맞는 얘기를 그냥 문장으로 써놓으면 그게 뭐 진실이야? 논리도 안 맞는 거, 아무것도 안 맞는 거. 어, 엉망진창, 와장창. 그래서 이제 이거잖아. 이게 안 되니까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관세를 때린 거잖아. 관세 때려가지고 그걸 국민들한테 받는 세금이라든지 기업에게 받는 세금을 안 받고 줄이고 감세를 하고 이 무역 관세를 통해 가지고 이거 갖다가 이제 쓰겠다는 거잖아. 근데 쓰겠다고 했어. 그렇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라든지 멕시코 있잖아. 거기 25% 때렸으면 그거 시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시행 안 하잖아. 그러면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 돈 갖다가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쓰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안 맞아. 엉망이야. 제가 보기에는. 논리가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트럼프는 이 감세를 하게 되면은 이 관세를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관세를 올리게 되면 이게 무역 전쟁,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 이게 뭐가 맞아? 빠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진짜 아 하여튼간 뭐 뻔한 결과야 뭐 뻔하죠. 뭐 이거 이야기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네, 무역 관세 정책이 일부 산업 거기다가 지금 빠지잖아. 포드 빠지잖아. 특히 제조업과 자동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라 거의 100%지. 재정 확대 정책이 경제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키지만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다. 아니 재정 확대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갖다 이거 갖다가 하겠다는 건데 모르겠어. 봅시다. 논리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논리가 안 맞는데 그걸 공약으로 선포를 했어. 근데 그걸 공약으로 선포했는데 아 국민들이 아 그래 맞아 저게 맞는 정책이야. 진짜. 야 경제를 진짜 완전 코딱지만 알아도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데 그 얘기는 코딱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코딱지 수준도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는 진짜 너무 안타깝지.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시장이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약간 둔화된 건 있어. 이거 노동시장이 둔화 안 되지 않았지. 왜냐면 전월 대비로도 빠졌고,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로도 빠졌고, 물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실업률하고 뭐 고용률 뭐 이런 게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표본 집단을, 모집단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영역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약간 뭐 흑인 쪽으로 보게 되면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아 그렇구나 이런 게 있을 거야. 근데 요거는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 고용 보고서는 노동 시장이 둔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여전히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뭐 탄탄하지 않지는 않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폭락할 때는 언제 하냐면은 실업률이 올라갈 때. 지금은 4%대잖아요. 4.1%, 4.0%니까 괜찮거든요. 5% 되면 이제 4.8%부터 좀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4.7%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은 뭐 위험해질 건 아니고 예상보다 낮은 고용 증가가 14만 3천 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간 거죠. 함께 나타난 점은 경제가 여전히 강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경우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노동시장과 연준의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근데 진짜 맞는 얘기야. 이게 그냥 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제는 내가 얼마만큼 진짜 모니터링하고 꾸준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식이 달라지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란 게 그러잖아.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올바른 판단이 뭐 가만히 있다고 올바른 판단이 되나? 내가 노력해야지 올바른 판단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그러면 이제 알 수가 있지.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올바른 판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인식에 대한 변화에 의해서 올바른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계속 모니터링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네, 고용보고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볼게요.